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벤츠에 와서 차를 탔습니다.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이 차는 이번에 캐나다에 새롭게 출시한 벤츠 A220 포매틱 세단형입니다. 이렇게 실내에 보면 요즘은 벤츠가 새로운 MBUX라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계기판과 모니터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공조 컨트롤 장치 이런 것들이 세련미를 더한 그런 고급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사이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떤 차일지 상당히 많이 시리즈별로 비슷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모듈화를 통해서 단순화를 꾀하면서 이게 벤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차고 있는 이 차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신형 벤츠에 다 맞춰서 이렇게 나왔죠. 지난 봄에 제가 해치백 A250 포매틱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차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 기억에 AMG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재미도 상당히 좋았고,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재밌는 운전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세단형 자동차는 한국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기존에 이제 해치백 대신 세단형 자동차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세단형 자동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단형 자동차와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가 과연 스타일에서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해치백을 탔을 때 그런 느낌이 이 세단을 탔을 때는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들께 그걸 느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는 A220이에요. 제가 해치백을 탔던 모델은 A250이고요. 숫자가 30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2.0 4기통 터보 엔진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출력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250은 220마력이 약간 넘고, 그리고 이 세단형 A220은 190마력이 살짝 안 되는 그런 마력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기 전에 그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250보다는 파워트레인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운전을 할 예정이고요. 사용되어져 있는 트랜스미션은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 다른 마력수를 가진 엔진에 붙어있는 듀얼 클러치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하게 느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어두운 주차장을 들어가서 실내 조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루프를 닫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온도를 낮추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저 의미는 에어컨을 작동해서 에어컨을 틀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히터가 나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참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죠? 64가지의 색상이 순차적으로 변하기도 할 수 있고, 설정에 의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변하는 색상을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밖에 보면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아니어서 라이트가 약간은 약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밝기 조절을 최대한 높이고 밤에 정말 어두운 데서 보면은 마치 게임룸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자, 지금 아이키아 주차장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를 주시해서 카메라를 천장과 앞유리를 동시에 비추게 되면 작은 테슬라 같은 느낌도 드네요.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사실은 단일형 썬루프보다 약간 큰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썬루프인데요.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물론 이제 2열 위에까지는 오진 않지만 뒷자리에 앉더라도 이렇게 앞이 다 훤하게 보여서 정말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리치몬드 여기 벤츠 딜러십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세일즈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봄에 이 해치백을 이미 리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세단이 나왔잖아요. 제가 기본적인 거를 딱 둘러보니까 해치백보다는 같은 엔진에 이제 디튠 돼가지고 좀 마력을 적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떤 해치백과 이 세단에 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220의 장점은 애들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좀 더 넓어요. 제가 봤을 때. 해치백보다. 그래요. 애들 여기 그 베이비 시트를 놔두는 게 누구도 놔두고 이렇게 다니기도 편하고, 젊으신 분들이 애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카시트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태우고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공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앞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앉는 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한 이 정도에서 보통 앉는다고 치도 뒷좌석이 그 정도. 혹시 죄송하지만 키를 좀 밝혀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5'9이니까 그러면 175 그 정도? 성인 평균 남자 키보다 살짝 크신 정도? 그쵸?
큰 거 같진 않은데. 아, 예.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뒷자리도 한번 타봐 주세요. 예. 네. 무릎 공간 상당히 좀 좋네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지금 뭐 헤어스타일링을 하셔서 머리를 위로 많이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천장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성인 3명은 힘들겠죠, 그죠? 아무래도. 성인 3명을 탈 수는 있지만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장거리 가기엔 좀 많이 불편한. 좁죠, 약간은. 네. 그죠? 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센터 터널이 노멀한 수준 같네요.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그죠? 확실히 여름보다는 이제 해가 많이 낮아져서 테두리 라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도에서 봐도 이 차가 세단인지 해치백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 뒷유리로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해치백도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간을 하기 힘들다. 이 차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가 달려 있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휠 모양들이 그 AMG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CLS인지 A클래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정면에서 봐도 아주 CLS하고 너무 닮았죠. 네. 이 차는 현재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으로 LED 멀티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빔을 선택하게 되면 마주온 차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하이빔을 켤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돼요. 자, 밖에 한번 볼까요? 밖에 사이즈는 22545에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A220의 기본 휠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근데 이 차는 AMG 패키지를 집어넣으면서 18인치로 인치업이 된 상황이고요. 뒷타이어는 뒷타이어 역시 둘두로에 225에 45에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를 하더라도 앞뒤 바퀴의 사이즈가 다르진 않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고 싶다면 나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윈도우 트림 지금 크롬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윈도우 트림이 검정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휠도 전체 검정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정에 가까운 휠을 띄고 있고, 사이드 미러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차 색상이 검정이라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그 사이드 미러 커버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그래도 앞모습보다는 약간 더 아쉽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 A클래스 세단형은 해치백 못지않게 더 하체로 내려갈수록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차 안정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플러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 머플러는 가짜입니다.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 안에 보이면 머플러 보이시나요? 네, 머플러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세단형 자동차가 이렇게 트렁크 라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각이 져서 딱딱 구분되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뒤에 뒷유리와 트렁크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일체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차가 뒤로 오면서 뭔가 더 단단한 모습, 커지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더 스포티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A220도 그런 형태가 그대로 느껴져서 차가 좀 고급스럽게도 느껴지면서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 되게 높을 거다라는 느낌이 차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사실 이 모델의 구입을 결정하신 분들은 이걸 살지 해치백을 살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CLA를 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제가 CLA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CLA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힘이라든가 차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택을 하실 텐데,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 너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와 CLA, 제가 사전에 실내를 봤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서 운전을 하면 이게 CLA인지 뭐 A220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를 정도면 운전하는 건 분명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네, 벤츠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운전까지 똑같이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A 클래스가 지금 신모델이잖아요. 네. 그 A 클래스가 아무래도 관심도가 확실히 많아요. 많게. CLA 250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CL을 타셨던 분들. 아무래도 그거죠, 모양.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게 틀리다는 거. 그런 또 그런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그런 걸 좋아하고. 이제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네네네. 그렇죠. 콘솔 박스 안에 보면 또 USB도 두 곳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네, 여기 무선 찰징 패드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도 USB 연결 장치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여기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기존의 해치백하고는 다른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작은 컵이 꼽혔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튀어나오고 밑에면 또 이렇게 접혀지게 됩니다. 글로우 박스인데 그다지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매뉴얼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여기 이 대시보드도 커버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인조 가죽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우레탄 재질인 것 같은데 어떤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터치한 느낌이 상당히 보들보들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끄럽지 않아서 호흡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시벨 쪽도 상당히 소프트하네요. 이 부분도 의외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만져보면 더 고급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이렇게 놔주고 이 긴급 구조 조난 장치, 이거 이번에 제가 랭글러 탈 때 느꼈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 인대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견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해줘요.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홀더. 이 선글라스 홀더는 좀 차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선글라스 놓는 게 가장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큰 사이즈로 이런 선글라스 홀더를 만들어주는 차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룸미러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또 벤츠만의 특이점이죠. 보면 이 차가 들어와 있는 밖에 실내외 모든 라이트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일반 벌브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이 벤츠만의 또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페달이 마음에 들어요. 이 검은 점이 정말 그 신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게 비 올 때 길을 걷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눈 올 때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페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단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지금 신발이 약간은 좀 폭이 넓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잘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벽을 기대서 누르지 않고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페달을 밟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건드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앞에 특히 토 부분이 두껍거나 넓은 부분을 착용하고는 이 차를 운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을 열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벤츠 로고가 딱 보입니다. 운전석하고 패신저 사이드 쪽 두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의자를 젖혔을 때 시트벨트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트벨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반대편 사이즈에도 있고요. 자, 제가 트렁크 공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의 깊이는 대략 36인치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91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폭은 대략 한 36인치 정도가 나오거든요. 36인치는 91cm 정도의 폭이 나옵니다. 결국은 트렁크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같은 기준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물론 양쪽 사이드에 이쪽 공간이라든가 반대편에 이쪽 공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정사각형 반듯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의 어떤 전반적인 높이를 한번 재봐 드리면, 자, 트렁크의 높이를 보면 대략 한 18인치의 사용 가능한 높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18인치의 높이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 45cm가 살짝 넘는 그 정도의 길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손잡이는 잘 아시겠지만 저 의자를 젖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 손잡이가 있고, 뒤에 의자는 4대 2대 4의 비율로 의자를 젖힐 수 있게 돼 있어요. 의자를 젖혔을 때 깊이도 한번 재볼까요? 시트를 젖혀도 평평하게 젖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앞열 시트까지는 아니고 이 2열 시트 등받이 끝부분에서부터 길이를 재면 트렁크의 길이는 한 60인치 정도로 나옵니다. 60인치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한 152cm 정도가 돼요. 준중형 세단 정도의 트렁크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실제 높이는 오히려 다른 준중형 사이즈보다는 한 2, 3인치 정도 높아서 뭐 높은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 빠졌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트렁크가 있고 없고가 해치백과의 가장 큰 차이죠. 해치백은 이런 트렁크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렇다고 해치백이 트렁크가 아주 작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 공간과 일체형 공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트렁크에 싣는 짐이 냄새가 나거나 이럴 경우는 좀 운전할 때 좀 방해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별도로 트렁크 공간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실려져 있는 짐의 외부 노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여러분께 편리하고 불편한 것은 또 이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일반 아이들 상황입니다. 43, 4 정도가 나오죠. 이 정도면 상당히 아이들 상황에서는 조용한 실내 소음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자, 이제 주행 때 소음을 들어보시면 보통 50대 중후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주행 소음도 전혀 중형차나 고급 승용차 못지않게 조용한 소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차는 포매틱이고요.
전륜구동이 기본이고 포매틱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 2,000불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제로백 성능은 포매틱이나 전륜구동이나 똑같이 7.2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2.0 4기통 터보 엔진은 스포츠성이라기보다는 좋은 연비와 편안한 운전에 초점을 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CLA라든가 해치백에 적용되어 있는 250 엔진은 같은 엔진이면서도 출력적인 부분이 더 높은 것으로서 좀 더 스포츠성이 가미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엔진으로서 이 A 클래스는 다 북미 시장에서는 모두 커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MG 35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2.0 엔진인데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출력으로 나타나서 일반 해치백이나 세단이라기보다는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낸 차입니다. 해치백 같은 경우는 뭐 핫해치라고 불리겠죠. 그리고 세단이나 CLA도 마찬가지로 같은 AMG의 모델에서는 같은 엔진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의 AMG 모델도 적용이 되고 또 좀 더 작은 1.3L의 엔진이 적용도 된다고 합니다. 차를 이렇게 받으면 항상 모든 옵션이 다 달려있는 차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라는, 여러분들께 그래야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옵션이 들어와 있는 차는 아니라고 보여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이 차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A클래스에 새롭게 적용된 자동 차선 변경 장치라든가 많은 리뷰어들이 얘기했듯이 S클래스보다 더 좋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점을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봄에 해치백에서 내비게이션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트를 앉았을 때 느낌은 어떤 기분상일 수도 있지만 세단을 탔을 때는 좀 더 높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핸들 포지션 그리고 페달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전에 해치백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자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몸 자세를 어느 순간이라도 흐트러뜨릴 이유도 없고 편안한 자세로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립을 잡았을 때 핸들의 높낮이의 얇기보다 앞뒤의 넓이가 더 넓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핸들이 좀 아우디스러운 핸들일 수도 있는데 아우디보다는 좀 더 두꺼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그립이 좋고, 그 대신 이 가죽은 좀 미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50과 220의 출력의 차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221마력과 188마력은 대략 3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30마력 차이가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 나와서 순간적으로 탄력받아서 차가 튀어나간다나 아니면 트랜스미션에서 좀 더 레드존까지 허용해주면서 차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느낌은 A250보다는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A250을 타지 않고 이 A220만 tas을 때 다른 4기통 엔진과 비교해 보면 전혀 뒤처짐은 없어요. 저희가 숫자적으로 하도 200마력, 300마력, 400마력 이렇게 들어서 무뎌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188마력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마력수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마력수보다 이 차가 잘 나가고 힘이 많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차에는 더블 클러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시프팅을 매뉴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스포츠카를 위한 듀얼 클러치는 아니에요. 듀얼 클러치를 쓰면서 서로 변속 충격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의 변속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지만 변속되는 속도라든가 RPM 끝까지 올려서 이 차의 출력적인 부분을 높인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별함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라고 얘기 안 하면 이게 더블 클러치일지 아닐지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모드는 이쪽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에 있는데 에코 모드로 이제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 모드로 들어가니까 일단 차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RPM이 바로 떨어지면서 기존에 주행하고 있던 기어 단수보다 더 높은 단수로 옮겨지고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냥 그 기어 단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운전했다가 에코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일반 컴포트 모드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네요.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주행하면서 이제 느낌을 보면 바닥 쪽에서 들어오는 주행 소음은 A220 세단이 오히려 좀 더 해치복보다 약간은 더 조용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타이어에 따라서 소음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되어져 있는 모니터는 보시다시피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기판은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모니터만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할 때 누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반석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음악을 찾는다든가 내비게이션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MBUX 기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해치백 영상을 보시면 A220과 다른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 경고음은 블라인드 스팟을 알려주는 경고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에 출시한 A220 세단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충돌 예방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돌발 상황에 따라서 칼을 갑자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옵션이 아니고 다 기본 사양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에서는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에서 10%가량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차 구매할 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에어백이 처음 이제 차에 달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운전석 에어백을 하고 있으면 5% 디스카운트를 해줬고 이때 동반석까지 있으면 10% 이렇게 보험료를 깎아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토 모드로 운전하다가도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바로 변경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M1이라고 매뉴얼 모드로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지루하게 운전하다가 재밌게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매뉴얼 모드에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 되고, 매뉴얼 모드로 가다가도 차가 이렇게 서거나 특별히 변속이 없는데 계속 RPM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점점 줄어져 가는데 기어 포지션으로 변속을 안 하면 그때 또 이 차는 스스로 기어 변속을 다 해줘요. 완전한 매뉴얼 모드로서는 연출하기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승차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해치백에서 오는 좀 더 단단한 느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이 세단에는 약간은 작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물렁물렁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대략 한 C클래스 세단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A 해치백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승차감을 위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더 거역한 코너링을 해보면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네요. 보통의 세단형 자동차들은 핸들을 꽂고 엔진의 힘을 떨어뜨리지 않고 패스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차가 즉시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좀 더 컨트롤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운동 성능 자체가 완전히 언더스티어가 갑자기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핸들을 꺾고 어느 정도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네요. 저는 사실은 앞이 많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방향의 코너를 들어갔어도 차의 무게중심 이동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한쪽 무게가 쏠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타이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물론 그립이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립이 좋은 타이어는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수명이 좀 더 걱정이 돼서 그립이 완전히 100% 그립력을 갖고 있지 않은 타이어를 적용할 때 이런 서스펜션의 구조나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 A클래스가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의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해치백에서도 느꼈거든요. 근데 해치백은 느낌 자체가 날렵하고 단단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세단형도 그 해치백에 못지않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안정적이네요. 정말 이렇게 타면 탈수록 이 차를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두 개 운전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좀 좋으셨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게 나아요. 해치백이. 네, 재밌죠? 힘이 아무래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좀 힘이 좀 딸리니까 아무래도 그 개인적으로 해치백이 더 좋아요. 그리고 브레이킹의 느낌은 세단이나 해치백 똑같이 듭니다. 차이점 전혀 없어요. 브레이크는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운전해보고 있는데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라서 그런지
엔진룸에서 RPM이 올라갈수록 그 기분 좋은 그 흡기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스포츠 모드에 놨다가 일반 모드로 바꿔보고 했는데 어느 모드에서든지 그 사운드가 들어와요. 대략 한 2500 RPM 정도가 넘어가면 그 사운드가 상당히 잘 들릴 정도로 올라오는데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체 여러분들은 이 계기판이나 모니터의 기능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번 영상에 마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돌 방지 장치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면 끄는 기능도 있습니다. 끌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텐션 어시스트는 시동을 계속 오래 켜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차에서 좀 쉬었다 가라 이런 경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도 뭐 일반적으로 할 거냐 좀 더 민감하게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도 작동을 하고요. 메르세디스 미라는 앱인데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핸드폰과 공유해 가지고 뭐 차 문을 연다든가 차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차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심지어 그 집 랭글러에도 이 기능이 다 옵션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 차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트 키네틱스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시트의 여러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전자를 좀 더 피로하지 않고 계속 운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원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뭐 미디어 부분 있고 이 차는 참고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적용은 안 되고요. 핸드폰에 맞는 전용 선을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네, 그 정도의 옵션이 이 차에는 들어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이 차의 종합적인 기능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함보다도 또 내실 있게 여러 가지 운전자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속에서도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는 그런 반자율 주행 장치라고 불리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주행 보조 장치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A클래스에는 상당히 좋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이 차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를 스스로 주행할 때 차선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앞차와의 거리를 잘 지켜주면서 운전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차가 운전해주는 기능까지 아주 탁월하게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물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 앞에 교차로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리 차선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는데도 그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미리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운전자가 편하고 더 운전에 집중해서 더 안전함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또 하나 이 A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기술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차는 없어요. 써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에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시트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시트에 스웨이드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차가 코너를 돌 때나 좀 더 움직임이 많아질 때 사람의 몸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이 되어 있어서 안전 운행도 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스웨이드의 재질은 가죽 시트에서 오는 깔끔함 이런 맛은 없지만 오히려 스웨이드를 봤을 때 더 스포티하고 어떻게 보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차의 연비는 제가 체크해 봤을 때 리터당 9km가 좀 더 넘는 정도의 그 연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간에 좀 RPM을 많이 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동을 켜놓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보다는 실제 연비는 더 좋을 것이라고 보이고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가 대략 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한 2-3,000km 이상 주행하면서 이 차의 길들이기가 끝나고 여러모로 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운전자의 습성도 다 고려해서 그때 가서 연비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연비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비 좋네요. 그리고 키 모양은 최근 신형 벤츠의 키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아까 그 토니 유씨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차는 벤츠에서 엔트리 모델이에요. 보통의 메이커들의 엔트리 모델은 옵션도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 이거보단 좀 더 윗급을 살 걸 그랬어,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간 걸 살 걸 그랬어, 이런 뭐 후회 아닌 후회가 들 수도 있는데 이 벤츠 A클래스는 해치백이 됐던 세단이 됐던 어떤 차를 선택해도 옵션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감이 떨어져서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이게 비록 A클래스지만 S클래스가 됐던 E클래스가 됐던 벤츠만이 갖고 있는 감성은 어느 정도 이 차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A클래스에서 벤츠의 감성이 없을 거다라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그러면 멕시코에서 만드나요? 독일에서 만드나요? 빈 넘버 한번 볼까요? 빈 넘버를 보시면 네. 이게 지금 W로 돼 있어요. 이건 독일에서 만드네요. 예, 독일에서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혹시 멕시코에서 만드는 생산되는 차가 싫으시다고 이게 걱정이 되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무튼 오늘도 정말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